2008년 10월 중국 한단시에 살고 있었던 양준에게 멋진 만남의 날이 찾아왔습니다. 며칠 전 양준이 온라인 채팅으로 예쁜 누나라는 닉네임을 가진 한 여자를 만난 거예요. 닉네임부터 끌려. 이 두 사람은요, 채팅하면서 매우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러다 이 누나가 먼저 적극적이야. 양준, 나 너랑 좀 더 깊은 대화를 나누고 싶은데 내일 우리 집에 올래? 라면 먹고 가. 하늘에서 내려준 이 만남 거부할 수 있겠습니까? 진짜요 누나? 갈게요. 그렇게 만나기로 한 날이 바로 10월 12일 오늘이었어요. 전날부터 두근두근 너무 설레기 시작한 그는 일찌감치 일을 다 끝내놓고 정성껏 치장한 후에 그녀가 말한 집 주소지로 출발. 얼마 안 가 도착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딱 차에서 내려 오늘 진도 다 나가는 날이구나. 두근두근 대면서 그녀 집 문 앞에 딱 섰는데 어라? 현관문에 크게 들어오지 말라고 스티커가 붙여져 있어. 이게 뭐야? 싶어서 그는 핸드폰에 손전등 있잖아요. 그걸 켜고 현관문을 딱 비춰보는데 10월 11일 경찰 조사 중 들어가지 마시오. 처음에 그는요, 내가 잘못 찾아왔나 보다. 그래서 다시 주소지를 확인했어요. 그런데 여기가 맞아. 뭐지? 하면서도 우선 그는 그 경고문 무시하고요. 현관문을 막 두드렸습니다. 그런데 아무런 대답이 없어. 그는 몇 분이고 계속 두드립니다. 그러니까 시끄러웠던 이웃이 문을 열고 나온 거예요. 아니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이 시간에? 저 여기 401동 사는 주민 찾아왔는데. 그랬더니 이웃 주민이 하는 소리가 거기 사는 여자 어제 죽었어요. 성폭행 당해가지고 죽은 것 같던데. 그 앞에 써져 있는 거 안 보여요? 경찰 조사 중이라고? 들어가지 말라고 돼 있잖아요. 뭔 이 시간에 막 시끄럽게 하고 난리야. 이 말을 들은 양준은 너무 당황했습니다. 그런데 딱 이 타이밍에 띠리리링 예쁜 누나가 양준씨 도착했어요? 이 말에 그는요 그대로 얘기했어요. 아니 저 지금 집 앞에 왔는데 경찰 조사 중이라고. 집주인 죽었다는데. 얼버무리니까 갑자기 이 이쁜 누나 막 승질을. 아니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 집 잘못 찾아가신 것 같은데? 그러더니 뚝. 이 양준 입장에서도 지금 이게 무슨 상황인가 싶으면서 소름이 싹 돋았을 거 아니에요. 놀래서 빨리 이 지역을 벗어나려고 하는데 그 순간 당황 타고 있는 이 모습을 그 근처를 순찰하던 경비원이 딱 봤네. 경비원 눈에는 이 양준이 너무 수상해 보였어요. 바로 양준한테 다가가 물어봅니다. 뭐예요? 누구 찾아오신 거예요? 아니 어제 알고 지낸 여자가 자기 집 여기로 오라고 주소지를 알려줘서 왔는데 아니 죽었다고. 그래가지고. 이 말을 들은 경비원은 양준을 곧바로 당직실로 데려갔습니다. 그리고는 양준 몰래 경찰에 신고해버렸어요. 왜? 지금 이 집주인 여자 있잖아요. 성폭행 당해 죽었다는. 이 여자를 이렇게 만든 범인 안 잡힌 상태였거든요. 범인은 범행 장소에 다시 나타나게 돼 있다. 너 이 새끼 딱 걸렸어. 그렇게 얼떨결에 양준 경찰서까지 연행된 거예요. 그는 있는 그대로 말했습니다. 인터넷으로 한 여자를 만났는데 그 여자가 만나자고 했다. 주소지 알려줘서 왔는데 죽었다고 하니까 나도 벙쪘다. 말하는 거나 CCTV를 통해 봐도 진짜 양준은 범인이 아닌 것 같아. 경찰은 양준을 통해 중요한 단서를 얻습니다. 뭔가 촉이 양준에게 이 집으로 오라고 꼬드긴 그 사람이 살인자일 가능성이 커 보인다. 그렇다면 양준이 약속 장소에 도착하기 전 사건이 일어난 401호실에선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시간은 하루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양준이 예쁜 누나와 한창 꽁냥꽁냥 온라인 채팅으로 바쁠 때 10월 11일 아침 한단시 경찰은 신고 전화 한 통을 받아요. 내 사촌 누이 곽정문이 며칠 동안 연락이 안 돼 집에 찾아갔는데 누가 우리 누나를 죽이고 침대 밑 틈새에 숨겨놨어요. 누가 우리 누나를 죽였다고요. 경찰이 살인 현장에 도착했을 때 곽정문은 알몸 상태였고요. 손이 묶여 있었습니다. 명백한 타살이죠. 부검 결과 피해자는 34살 여성 곽정문. 사망 시각은 10월 2일. 사망 사인은
질식사, 목이 졸렸다. 피해 여성의 몸에 저항은이 없었어요. 사건 현장에도 몸싸움의 흔적 전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경찰은 아무래도 이 범인, 피해자와 안면이 있는 꽤 친한 지인이지 않을까 추정했어요. 동시에 경찰은 바닥에서 작은 혈흔 자국을 발견합니다. 이걸로 보아 시신이 발견된 침대 아래 틈새, 여기가 최초 범행 현장이 아니야. 다른 곳에서 그녀를 죽이고 침대 아래 여기로 옮겨놨네. 여러분, 죽은 시신은요 엄청 무겁다고 합니다. 그거 아시죠? 완전 만취, 술 취한 사람도 되게 무거운 거. 사망한 시신은 말해 뭐예요. 여자가 혼자 절대 못 든대요. 질질 끌었다면 그 끈 흔적 남게 돼 있고요. 그런데 현장엔 질질 끈 흔적 없었거든요. 아무래도 범인은 남자로 추정이 됐습니다. 경찰은 바로 주변 CCTV 확인에 들어갑니다. 한 달 기간 정도의 영상을 확인하는데 특별히 눈에 띄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10월 12일까지 별다른 단서 하나 없이 뭐지? 난감해하고 있는데 12일 밤에 딱 경찰서로 전화가 온 거예요. 여기 어제 사망한 채 발견된 곽정문, 그 피해자 집을 어슬렁거리는 이상한 남자가 하나 있어요. 그게 누구? 양준. 경찰은 양준을 통해 그놈의 이쁜 누나, 밥 잘 사주는 이쁜 누나, 그 누나와 온라인으로 나눈 대화 기록 모두 압수합니다. 보니까 이 이쁜 누나라는 사람과 양준 알게 된 지 5일밖에 안 된 사이네. 자, 여러분, 제가 앞서 그랬죠. 부검 결과 곽정문, 그녀의 사망 날짜는 10월 2일로 추정이 됐습니다. 2일. 그런데 양준이 그녀와 약속해 만나러 온 날은 10월 12일이에요. 12일. 그런데 둘이 안 지 5일밖에 안 됐어. 10월 12일에서 5일 전이면 며칠입니까? 10월 7일 날 둘이 처음 알게 됐다라는 거잖아요. 곽정문은 10월 2일 날 죽었는데 10월 7일 어떤 여자가 양준한테 사망한 곽정문의 집 주소를 알려줬어요. 이리 오라고, 라면 먹고 가라고. 이때 채팅을 컴퓨터로 주고 받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기가 막히게 사건 현장에 가보니 곽정문이 쓰던 컴퓨터 본체가 사라지고 없네. 그러니까 경찰이 봤을 때는 이 범인놈이 일부러 자기가 여자인 척 가장 온라인으로 남자와 채팅해서 꼬드겨요. 그리곤 내일 나랑 같이 잘래요? 우리 집 여기에요. 내일 몇 시까지 와요? 나 기다릴게요. 곽정문 집으로 부르는 거예요. 왜? 그래야 내 죄를 이놈한테 덮어 씌우지. 도대체 이 얍삽한 이 범인은 누구인 걸까? 경찰은 우선 피해자의 살해 전후로 2, 3일간의 통화 기록을 파기 시작합니다. 봤더니 유난히 한 번호와 통화를 많이 했어. 이 번호 주인 누구지? 확인해 봤더니 통퉁이라는 여자. 바로 이 여자 소환시킵니다. 통퉁이라는 이 여자는요, 곽정문과 아주 좋은 절친이었다고, 친구라고 말해요. 이 여자 말에 의하면 곽정문이 사망하고 4일 정도 지났을 때쯤 자기가 이상한 문자를 하나 받았었다는 거예요. 이때는 죽은지도 몰랐을 때죠. 갑자기 문자가 와서는 자기 외지로 여행 와서 이래저래 연락을 잘 못할 것 같다고. 이 문자에 자기가 바로 전화를 했었대요. 그런데 전화는 받지 않았다고. 이 문자에서 약간 자기도 뭔가 이상함을 느꼈었다는 거예요. 왜냐면 문자 스타일이 달라. 이때까지 곽정문은 좀 없어 보인다고 오타를 거의 안 내고 쓰던 앤데 다시 다 지우고 오타 없이 다시 쓰고 했던 앤데 이날 보낸 문자는 유독 오타가 많아. 그러니까 범인이 피해자의 컴퓨터를 이용해 채팅해서 남자를 꼬드기고 피해자 곽정문의 핸드폰을 이용해 지인에게 곽정문인 척 문자까지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놈이 누구냐고. 이 통퉁이라는 이 여자는 믿을만한 여자인 걸까요? 경찰이 혼란스러울 때 더 혼란스러운 일이 벌어집니다. 경찰이 곽정문의 은행 관련 여러 가지를 확인해 보는데 곽정문 명의의 은행 계좌에 있던 돈들이 현금 인출기를 통해 다 빠져나갔네.
은행 인근 CCTV를 확인한 결과 10월 3일 그녀의 돈을 다 빼간 사람, 화면에 지금 흰 모자를 쓴 여자인데 여러분, 채영이요. 피해자 곽정문 약간 살집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CCTV 속의 여자도 약간 풍채가 있어 보여. 거기다 이 여자가 입고 있는 옷도 곽정문 집안 옷장에서 봤던 옷들 중에 하나인 것 같아. 이일날 그녀가 사망한 걸로 추정돼요. 그런데 이 여자는 3일날 찍혔는데 뭐야? 그럼 설마 CCTV 속의 이 여자 죽은 곽정문이야? 죽은 사람이 살아 돌아온 거야? 곽정문의 통화 내역을 주의 깊게 조사한 경찰, 그 과정에서 수상한 번호를 발견합니다. 1315 시작되는 핸드폰 번호. 이 번호는 곽정문과 한 달 연속 꽤 오래 자주 연락했습니다. 여기서 이상했던 건 막 연락하다가 곽정문이 살해당한 시점쯤 딱 이 번호가 해제, 중지됐네. 바로 이 132번 누구 번호냐 조사에 들어가는데 그 번호의 소유자는 35살이었던 권혜희라는 여자. 경찰은 처음에 이 여자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곽정문과 채영이나 얼굴이 비슷하게 생겼어. 혹시 그 은행 CCTV 속의 여자가 이 여잔가? 경찰 바로 권혜희 집 수색에 들어갑니다. 역시나 그 집안에서 사망한 곽정문의 컴퓨터 본체, 핸드폰, 지갑 등이 발견돼요. 바로 권혜희 신문 시작하는데 아니 이 여자 입을 안 여는 거예요. 이것 자체가 뭔가 자기가 알고 있는 게 있다는 거 아닙니까? 약간 누군가를 보호하려고 입을 꾹 다물고 있는 것 같은? 시신을 옮긴 것도 그렇고 여자 혼자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닌데 경찰, 권혜희의 주변인들을 파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알아냈어요. 양홍재라는 남자. 권혜희와 동거 사이였다는데 바로 이 남자 조사 들어갔더니 와, 이 새끼 이거 유부남이네. 아내에 자식까지 있어. 경찰은요 권혜희한테 바로 대놓고 물어봐요. 양홍재 알아요? 그랬더니 되게 얼버무려. 또 대답을 회피하는 거예요. 이때 경찰 탁 들이밉니다. 권혜희, 양홍재 그놈 그거 아내와 자식까지 있는 유부남이라는 거 알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아니나 다를까 권혜희, 네? 유부남이라고요? 막 얼굴이 울그락불그락해. 유부남 사실을 알게 된 후에야 그녀는 입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저 양홍재를 사랑했어요. 우리는 줄곧 부부라는 이름으로 동거했습니다. 전 대체적으로 양홍재 말에 잘 따랐죠. 믿었으니까. 그런데 어느 날 양홍재가 집에 와서 그러더라고요. 내가 오늘 너무 화가 나서 내 돈 갚지 않는 놈을 죽였다고. 그 말 듣고 너무 놀래서 자수하라고 설득했을 것 같죠. 그러지 않았어요. 양홍재 그가 감옥에 들어가면 보고 싶어 어떡해요. 그래서 어떻게 은폐할 수 있을지, 어떻게 할 생각인지 그의 옆에서 범죄를 은폐할 수 있게 최대한 도왔어요. 자신은 양홍재의 지도 하에 모든 행동을 했다고 얘기합니다. 사건이 발생하기 전 양홍재가 갑자기 자기한테 그랬다는 거예요. 나 일 때문에 바빠서 시간이 안 나 그러는데 핸드폰 하나 만들어 달라고. 이뿐만이 아닌 사건 발생 후에는 권혜희한테 열쇠를 하나 주면서 곽정문 집에 가서 몇 가지 일을 자기 대신 좀 해달라고. 자기 너무 바쁘다고. 그 몇 가지 일이 곽정문 집에 들어가면 컴퓨터가 하나 있을 거야. 그 본체만 뜯어서 집으로 가지고 와. 집에서 연결해 컴퓨터를 켜면 그 안에 채팅 사이트가 하나 있을 거거든. 거기에 내가 아이디와 비밀번호 알려줄게. 그걸로 로그인해. 그리고 남자 하나 꼬셔. 그 남자한테 내일 같이 자자면서 자연스럽게 그 집 주소로 오라고 해. 유인해. 그리고 핸드폰 하나 또 줄 테니까 여기 안에 통통이라고 있거든. 여자야. 그 여자애한테 문자 하나 넣어. 여행 가서 연락 힘들 것 같다고. 그리고 곽정문 옷장 안에 옷 하나 꺼내 입고 은행 가서 이 카드로 돈 다 뽑아. 여기서 주목할 점은 양홍재 분명히 권혜희한테 그녀를 죽인 이유 뭐라고 했습니까? 아니 나한테 돈 빌릴 때는 5만 방구 다 끼면서 빌려달라 하더니 빌려주니까 딱 입을 씹네. 돈 빌리고 돈을 안 갚아. 그래서 죽인 거라고. 이게 양홍재가 범행을 저지른
진짜 동기인 걸까요? 얼마 안 가 현지 식당에서 아내와 저녁밥을 먹고 있던 양홍재 체포합니다. 여러 증거들을 막 들이미니까 지가 뭐 어쩔 거예요. 죄송합니다. 자, 물어봐야죠. 야, 왜 죽였냐? 듣기로는 곽정문이 너한테 돈을 빌렸다는데, 그래서 안 갚아서 죽였다는데 진짜야? 역시나 아니요. 진짜 이유는요, 앞서 언급했지만 이 새끼 이거 본처에 아이까지 있으면서 권매희한테도 자신이 유부남이라는 걸 속이고 2년 동안이나 불륜사에 이어갔어요. 아니, 애초부터 본처가 지루하다 느껴가지고 딴 주머니 찬 놈이에요. 그 권매희도 하루하루 지나갈수록 안 지루해졌겠습니까? 그러니까 본처 몰래, 권매희 몰래 인터넷 채팅을 했는데 이때 곽정문을 딱 만난 겁니다. 곽정문과 권매희 약간 닮았대요. 그러니까 이게 자기 취향인 거예요. 이게 어디 안 가는 거죠. 새로운 신선함을 탐내던 양홍재는 즉각 곽정문에게 막 애정 공세를 퍼붓기 시작합니다. 양홍재의 달콤한 말에 곽정문도 나쁘지 않아, 다 받아주죠. 그렇게 한 번, 두 번 실제로 만나기까지 하게 되고 자연스럽게 얼마 안 가 둘은 또 연인 사이가 돼요. 새 여자친구 곽정문을 만난 후 양홍재는 지금 동거 생활하던 권매희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권매희 남주긴 아까워. 그래서 예를 들어 권매희한테 나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돈 벌러 외지 갔다가 주말에 올게, 그러고 가는 거예요. 누구 집으로? 곽정문 집으로. 곽정문 집에서 이 둘 또 알콩달콩 신혼부부 놀이 하는 겁니다. 지금 이놈 몇 달이 걸쳐놓은 겁니까? 본처에 권매희에 곽정문에 아주 가지가지 처하고 있네. 하지만 양홍재, 곽정문과 지내면서 고민이 하나 생긴 거예요. 지금 어쨌든 일은 제대로 처 안 하고 계집질만 하고 다니는 거잖아요. 권매희도 권매희지만 지금 자기가 책임져야 할 본처에 아이도 있는 놈이에요. 이래저래 돈이 필요한데 일은 안 해서 돈은 없고, 그러니까 고개를 돌리게 된 겁니다. 누구한테? 곽정문한테. 사실 이 동거녀 권매희는요, 돈이 있으면 다 쓰는 스타일이었어요. 그러니까 통장이라는 걸 몰라, 모아본 적이 없어. 이걸 양홍재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우리 애들 키우려면 생활비를 좀 줘야 되는데 본처 돈을 손 댈 수도 없는 거고. 그러니까 곽정문한테 치근덕거리기 시작한 거예요. 권매희와 다르게 그녀는 돈을 모으는 여자였거든. 내가 똑똑히 봤거든. 그녀 집안에 수북히 쌓여있는 통장과 은행 카드를. 그래서 양홍재가 그 누구보다 다정한 남자인 척 하면서 자연스럽게 자기야, 나 돈 좀 빌려줄래? 바로 갚을게. 그랬더니 의외로 싫다고 거부를. 자기는 바로 빌려줄 줄 알았는데 아씨 뭐야. 자기 예상에서 번나가니까 사악한 생각이 들기 시작한 겁니다. 아 진짜 짜증나게 하네 또. 죽여버리고 전현이 모은 돈 내가 다 가져가야겠다. 이 계획을 딱 세운 그날부터 만전을 기하기 위해 양홍재는 치밀해요 정말. 권매희를 이용, 그녀의 전화카드를 빌려, 그러니까 핸드폰을 빌려 곽정문과 통화를 합니다. 그래서 132번 남겨져 있었던 거예요. 권매희 이름으로 핸드폰을 개통해서. 그리고 10월 2일 밤 곽정문 집에 찾아온 양홍재는 그녀와 신명나게 성관계를 가지고 그녀가 잠든 틈을 타 그녀의 손을 묶어요. 당연히 손을 묶는 과정에서 몸이 움직여지는데 자고 있던 그녀 안 깼을 리가 없죠. 자다가 놀래서 지금 뭐 하는 거야? 그랬더니 갑자기 올라타서 물어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야, 통장 카드 비밀번호 풀어. 그 후에 그녀의 목을 졸라 죽인 겁니다. 신명나게 잠자리 할 건 다 하고 말이죠. 이게 너무 소름 돋는 것 같아요. 사랑하는 사이라고 오만 연기 다 하면서 사랑하는 척 하면서 그 분위기를 잡고 성관계까지, 그 관계까지 다 했을 텐데 그 과정에서도 이 남자는 이 여자를 죽일 생각만 하고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계속 이 여자 죽일 거 생각하면서 이 여자와 물고 빨고 별짓 다 했을 거 아닙니까? 이게 너무 정말 소름인 것 같아요.
사건 이후 그는 시신을 침대 아래 틈새로 옮기고 집을 모두 청소하고 권맹이한테 갑니다. 그리곤 자기가 죽였다고 말한 후에 자기 말에 따르도록 만들어요. 애초부터 이것 또한 그의 계획 중에 하나였겠죠. 권맹이 그 기집애는 원래 내가 하라는 대로 다 하는 기집애였어. 걔 이용하면 되겠다. 권맹이 곽정문 집에 가서 본체 가지고 오고 그녀 핸드폰으로 지인들한테 문자 보내고 그녀 집에서 옷을 하나 입고 은행 가서 돈 뽑아와. 어쨌든 양홍재와 권맹이 모두 체포가 됐습니다. 당연히 양홍재 사형 플러스 사형 집행유예 2년이 나와요. 이놈 이 2년 동안 깜빵 생활 잘했네. 법에 따라 무기징역으로 감형됩니다. 그리고 사건의 또 다른 당사자 권맹이는 은닉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고 해요. 이 사건으로 우리가 상기해야 하는 건 세상이 더 무서워지고 있어요. 온라인 만남, 채팅 조심해야 합니다. 아는 사람들끼리도 치고받고 뭐 죽이고 살리고 사건이 일어나는데 서로 잘 모르는 사람, 무슨 생각을 가지고 사는지 전혀 모르는 사람과 처음 만나 단 둘만의 장소로 들어간다는 건 정말 이건 위험을 감수하겠다는 거예요. 하룻밤 좋은 시간 보낼래요? 하루 데이트 상대 해드립니다. 그렇게 처음 보는 남자 혹은 여자와 히히 낙낙 좋게 술 한잔 먹고 집에까지 데리고 와서 단둘이 있는다 혹은 숙박업소에 단둘이 간다. 무슨 일이 어떻게 일어날 줄 알고. 남자 여자 모두 조심해야 하는 것 같아요. 맨 처음 언급했던 양준, 인터넷으로 만난 여자 만나러 갔다가 자칫하면 자기가 살인범이 될 뻔했어요. 누명을 쓸 뻔했죠. 피해자 곽정문 역시도 마찬가지고요. 뭐 조심해서 나쁠 건 없으니까. 그래서 오늘은 중국에서 일어난 한 충격적인 살인사건을 가지고 왔습니다.